오늘의 안건은 트럼프 당선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in this incredible movement. 지금 분위기상은 대통령도 트럼프가 됐고, 그리고 상원은 이미 이제 공화당이 가져갔고, 하원은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레드 스윕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한종국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지 않나. 뭐 아시겠지만 이 주가데이 첫 번째 시간 때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고, 그치.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일치를 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근본이 제가 원래 이제 블록체인 위클리 같은 걸 쓰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뭐 이런 이제 가상화폐 쪽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발을 이렇게 좀 담그고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이게 대선 있기 전에는 한 6만 불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촬영 기준으로 지금 9만 불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죠. 50%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네? 한 40% 정도까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력이 있고, 뭐 테슬라는 뭐 말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는 350불 촬영일 기준으로. 결과 나오고 나서 한 4, 5일 동안에 오늘 아침 찍어보니까 37% 올랐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누적 기간. 와.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주간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급이지 않을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 쉽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업인들은 보통 안 그러는데 한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치, 완전 저는 찾아보기가 풀 베팅이었죠. 그렇죠. 풀 베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공동 창업자가 이 피터 틸도 2016년 때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알게 모르게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이제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다 좌쪽으로 치우칠 때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갛게 외쳤던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지금 진심이 담겨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플란티어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목도 충분히 영향이 있지 않나. 찐 수혜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 게, 일론 머스크가 뭐 아메리칸 팩이라고 하는 정치 후원 그런 그 PAC도 만들고 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일종의 그 CTO가 된 것 같아요.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자리를 할 것 같아요. 그 업무가 하는 역할이 코스트 커팅이다 보니까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이제 규제 없애고 연방 정부 기관 숫자 줄이고, 실제로 이제 각 공무원들한테 아마 원페이지로 실적 보고서를 내게 할 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X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인력의 80% 이상을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존속을 하고 해고를 한 사람들의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원페이지로 인쇄를 해오라 그랬대요. 그걸 보고 나서 너 필요하네? 필요한 사람이 아니네? 이거를 분간을 하고 평가를 했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이제 공무원들도 연방 정부 기관도 그런 식으로 원페이지로 본인들이 왜 존속을 해야 되는 기관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해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줄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지출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떻게든 금리가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종국 선님이 얘기한 것이 예전에 그 헤리티지 재단인가? 거기서 나온 프로젝트 2025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긴 해. 근데 실제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6, 7조 달러 정도 미국이 재정 지출하는데 거기서 한 2조 달러는 줄여도 된다. 그렇죠. 2조 달러가 말이 2조 달러지. 나는 이제 또 반대로 보면 그게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싹둑 무자르듯이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너무 것도 어렵죠. 좀 생각이 좀 들기도 저는 하긴 상당한 하더라고요.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저항이 엄청 격렬할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일단 해피하다. 당장은 해피하다. 그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도 결론적으로는 수급인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대선이랑 총선들 이제 그 상하원 선거 보면서 이렇게 약간 어떤 짤이 생각나냐면, 타노스가 그 인피니티 스톤 다 모아갖고 이렇게 손들고 있는 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2기 당선이 돼서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상원, 하원도 지금 진행 중에 다 쓸었다 보니까 트럼프 1.0에 비해서 2.0은 좀 더 이제 강력할 수 있겠다. 지난주에 좀 이제 수익률 좀 찍어 보면 대표적으로 뭐 수혜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뭐 은행 쪽, 지역은행이라든가 뭐 대형은행, 그다음에 뭐 약간 제조업 관련된 ETF들 이런 것들 굉장히 또
강했었어요. 2016년 때 많이 올랐던 것들 2024년에도 그대로 올랐고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2016년에 빠졌던 것들 이번에 또 그대로 또 빠졌다. 각도가 좀 더 가파르게 더 강하게 좀 학습 반영했다. 효과가 원래 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효과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좀 섹터 내에서는 뭐 경기 소비재 섹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좀 테슬라가 좀 멱살 잡고 올린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ETF 중에 또 테슬라에 몰빵이 돼 있는 ETF들이 또 있어요. 2배, 3배 레버리지 말고 레버리지 말고 레버리지 말고도 뭐 테슬라랑 뭐 테슬라 뭐 밸류체인 관련된 것단 ETF가 있는데 그런 ETF들 같은 경우 뭐 거의 한 주간 단위 뭐 4, 50%?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기반한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게 뭐 마리아나 이런 것들 마리화나. 네.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좀 더 안 좋아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선호주, 피해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엄청 나뉘었다. 뚜렷했구나. 네,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1기 때랑 또 다르게 2기 행정부 때는 정책 시행의 속도라든가 강도가 그치.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일기 때는 트럼프도 반짝 스타 루키였죠, 루키. 그치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막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1기 때만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조금 이제 오래 일하던 이제 원로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참고를 해서 뭐 니키 헬리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중용을 해서 좀 인선을 채웠는데 이번 2기 때는 정말로 그냥 본인 사람들 일론 머스크도 그중 한 명이고 벌써 사실 1월 20일이나 이제 그러니까 오버 오피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부터도 벌써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맞아, 있어서 맞아. 정말로 내년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중국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긴 하지. 저는 이제 중국을 각 잡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네, 후드려 뺄 것 같은 소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은 러시아까지 전장을 넓힌 상황이고 중동도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걸 일단 봉합을 시키고 중국만 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양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전체를 다 그쵸. 아우르는 맞아요. 싸움이다 보니까 G2에. 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피스풀하게. 만약에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거다라고 그치,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보는 입장은 트럼프 그러니까 1기 때는 사실 무방비 상태로 강했거든요. 화웨이나 GT나 이런 것들이 아 맞아 하웨이. 그게 너무 그냥 급작스럽게 후다닥 진행이 되면서 그냥 막 준비할 틈도 없이 이제 규제를 당했고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2018년이 무역전쟁 좀 맞아요.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이어지는 그쵸, 맞아요. 네.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에 대한 거는 중국에서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지만 1기 때보다는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반응을 보면은 과창판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그 네. 과창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019년에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과학기술 규제, 화웨이, GT 막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막 규제하면서 과학기술 자립작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그런 테크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과창판을 세웠거든요.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이 과창판의 역할이 다시 한번 지금 부각을 받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오히려 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은 게 그러네. 이런 이유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19년에 중국 내부에서 좀 한참 급성장 테마로 떠올랐던 게 5G 설치,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5G는 조금 한물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중국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했으니 우리는 더 이 과창판이든 이 과학기술 테크 기업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측면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진 거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뭐 신품질 생산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 버무려지고 하면서 아마 과학기술 쪽은 내공이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 2018년, 19년, 20년 이때의 무역 전쟁과는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어쨌든 이 G2 간이라는 싸움이라는 게 블록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치. 사실 저는 G7과 브릭스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인도는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블록 간의 싸움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사실 2020년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우한 폐렴 당시죠, 심지어.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거의 왕따를 한 것이기예요. 그치. 그래서 시진핑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개월 정도인가 외국 못 나갔어. 순방을 못 나갔어요. 안 나갔지. 안 나갔지. 못 나간 거고 안 나간 거죠.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우리 통신 장비 이제 화웨이 거라든가 이제 GT 거 이제 안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왕따를 당하던 시기인데 그때와 비교하면 국제 외교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 지금은 약간 붙어볼 만하다 한번 때려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쪽에 힘을 실어줄 거야라는 지금 방향으로 계속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결속이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타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 부과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 쪽에서는 분명 타격이 있을 거고 미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아요. 이제 환율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서 이제 중국이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내수 강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번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11월 4일에 그 전인대 상무위원이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 아. 왜 안 나올까? 그건 또 하나의 카드로 남겨놓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쵸. 조절하겠다. 근데 아마 내수 강화는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결국 데이터 센터 더 짓고 트럼프가 이제 각 잡고 때릴 거면 이제 중국도 눈치 볼 것 없이 AI 그치. 엄청나게 개발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이런 한 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앞으로 얼마나 더 앞으로 더 수출할 수 있고 맞아. 미국은 버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200% 관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아세안 맞아. 쪽 그다음에 맞아요. 인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남미도 있죠. 전기 자동차 완제품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신에너지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보다 트럼프 쪽이 중국이 조금 더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더 벌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화석 에너지를 안 쓸 거야라고 계속 이제 하면은 그쵸. 그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장악력인데 이미 그 공간을 중국은 이미 많이 침투해 있는데 그 공간을 벌어주면 벌어줄수록 이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더 장악하려고 더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제 막 중국을 견제를 하고 어찌됐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계속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렇게 아득바득하고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되고 네. 있는 거고 계속 리딩 컨트리로서 뭔가 계속 해야 네. 되는 거지. 새로운 시장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데 반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아니면 저희가 라는 생각도 아예 좀 예상 드네요. 못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뭐 그럼요. 이런 쪽에서 네. 또 다른 방향으로 옥죄는 방법들이 나올 수 그럴 수 있다는 있죠. 점은 트럼프가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긴 해요. 저는 내년에 진짜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몇 년 동안 전시 체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순환 경제라는 말 맞아, 기억나세요? 맞아. 사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저 언제든 맞아. 싸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막 AI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뭐 그쵸.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 중에 단순히 전기차만 있는 게 그럼요. 아니라 네. 궁극적으로 뭐 자율주행, 그쵸. 규제죠, 그다든지 규제. 탈규제. 어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 첨단산업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엄청나게 강한 그렇죠. 네.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머스크의 역할도 저는 그 되게- 궁금하고 그렇죠. 맞아. 나 맞아요. 궁금해요. 지금 약간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 상황이긴 걸쳤잖아. 하거든요. 네. 이게 약간 그 머스크가 평화의 진짜 피스풀한 그 존재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진짜 좀 묘하긴 한 것 같아요. 묘하가 좀 중국만큼 일론 머스크를 약간 신봉하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또 마치 이제 트럼프 정부의 CTO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트럼프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정말 적재적소에 써먹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죠.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이스 카드를 어떻게 쓸까? 중국도 되게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 서로가 같아요. 사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난 좀 우려스러운 게 요즘에 며칠 사이 시장이 너무 좀 빨리 움직인 거에 대한 기왕이면 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네. 한데 그냥 뭐 한번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레드 수입이 된 그 공화당 정권이 1900년대 이후에 4번 아, 네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아. 없어요. 되게 이제 희귀한 케이스인 거지. 그 중에 한 번이 2017년, 18년 트럼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5번째인데 또 다시 트럼프야. 레드 수입일 때 다 주가 지수는 좋았어. 다 올랐어. 다 올랐고. 네. 왜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도 많이 그럼요. 해주고, 좀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니까. 그쵸. 근데 약간 꺼림칙했던 경우가 뭐가 있냐면 1920년대. 20년대요? 그 20년대 말미에 우리가 발생했던 게 대공황 이슈가 있었잖아. 아직 9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주가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한 430% 올랐더라고요. 430% 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대박. 근데 와. 딱 이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5% 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9년 동안 올랐던 게 다 뱉어낸 그 거예요? 짧은 사이에 다 뱉어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레이스완과 관련한 네.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트럼프 2기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 계속 좀 충돌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살지 않았던 시대로 돌입한 건 맞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히려. 불안하다고? 아까 좋다고 아니, 지금 당장 좋은데 내년이 무서워요. 아, 그치, 맞아. 내년이 정말 맞아, 대격변이 맞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두부 썰리듯 안 썰리는 게 그만큼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아, 그치, 그렇잖아요. 그치. 그 저항이 시장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가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역시 또 불안한 마음은 있다라는 거.